마지막 키워드로 중간중간 이분 얘기를 많이들 하셔가지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가 65%인데요. 세 번째로 드릴 질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 현 시점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될까? 뭐 현 시점을 써주셔도 되고 결과적으로 얼마나 될까라고 써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65%라고 키워드를 잡은 이유가 오늘 아침에 정치시그널에 나왔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부여된 소명을 다하겠다. 지금 일단 통상 전쟁에 있어서의 좀 협상에 주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출마론을 띄우는 분인데 뉘앙스가 바뀌고 있어서 65%까지는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먼저 윤희석 대변인부터. 예, 출마하실 수 있는 확률은 한 30%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옆에서 막 부추기면. 그런데 결국은 이 영 쓴 거는요. 완주는 불가능하다. 출마하시더라도. 뭐 당선의 문제가 아니라 예. 본선 완주는 예, 불가능할 그러니까 것이다. 투표지에 이름 올라갈 수가 없다.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시나요? 출마는 할 수 있죠. 사표 내고 출마해서 출마 선언하고 밖에서 이제 후보 등록하고 뭐 5월 뭐 언제까지 활동을 할 수는 있겠는데 예. 명분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출마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나올 그 공격이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관리해야 되는 권한대행이 본인이 선거를 공고하고 선거 관리를 하다가 심판이 갑자기 타임 부르고 옷 갈아입고 선수복으로 갈아입고 마운드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것도 있는데 더 하나는 뭐냐면 자 대선 나가는 사람들은 자 본인이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겠다 뭐 그런 게 명분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은 현직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관두는 순간 국가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국가를 혼란시키게 하면서 출마가 되는 건데 그 목표하고 어떻게 그 양립할 수가 있겠어요? 예. 거기서 못 견딘다. 예, 저는 못 견딘다고 봐요. 네. 김철근 총장은 초반에 어떤 확률은 높은데 결과는 똑같네요. 49에서 0으로 갈 것이다. 그 지금 고심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본인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뭔가 어떤 암묵적인 압박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집에 계시는 그 사모님의 그 권유나 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권한대행의 사모님이요. 예,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할 걸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우선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권력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해서 뭘 해보고 싶다,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뭔가의 의지가 있어야 그 본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수용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런 권력 의지가 실제로 안 보이고 그런 권력 의지를 가졌던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로 삶을 살아왔던 거고 저는 결정적으로 이분이 이제 그 국민의힘의 경선에 들어왔다면 그 경선 과정에서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뭐 박수홍 의원이 지금 뭐 주장하는 것처럼 54명이 당내 경선에서 도와주는 상황이라면 힘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출마는 하라 그러고 국민의힘에 있는 54명의 의원 중에 단 한 명도 탈당을 해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럼 혈혈단신 당신 무소속으로 나와서 캠프 꾸리고 본인 돈 다 대서 그래서 살아서 돌아와서 우리 당에 후보 단일화 해주라. 예.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어떤 세력이 하면 뒷받침해 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출마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54명의 의원님들이 대단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출마를 종용하려면 그분이 무소속이면 본인도 탈당을 하시고 도와주면서 그 결기를 가지고 뭘 해본다 하면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느끼겠어요. 본인들은 찬바람 쐬기 싫고 당내에 다 앉아 있으면서 당신 출마해서 무소속으로 살아와서 우리 당 후보하고 단일화 해줘.
이게 말입니까? 그걸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니어서 만약에 서령 결심을 하고 나온다고 치더라도 열흘을 못 걸 것 같아요. 열흘을. 반기문 전 총장처럼 될 거다 이런 예상하시는 예, 분도 그럴 많잖아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일주일이라고 하셨는데 사흘이 들었어요. 열흘 못 간다 이거죠. 열을 못 간다. 열흘 못 가는. 예, 김주호 대변인은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긴 했는데 반 정도의 확률은 있을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저도 뭐 안 된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띄우니까 네. 뭐 제가 국민의힘 사정을 어찌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지금 언론 지면에 나오는 보도량이나 네. 강도를 보면은 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 친윤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많이 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한 50% 잡았는데요. 아,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가도 전문직입니다. 이렇게 경험 없고 성과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3년 만에 우리가 대선을 다시 치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후보들이 뭐 물론 저도 비판하고 하지만 나와서 자기 돈 써가면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말로 날로 먹는다 그러는데 네. 꽃가마 타고 그것도 108석이면 거대 정당인데 공당의 후보가 되려는 마음 자체가 저는 조금 도둑놈 심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당에 54명의 국회의원이 자당 후보들이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자당 후보들이 그래도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본인이 후보로 못 나서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그 캠프에 가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근데 지금 경선 캠페인 자체를 완전 무력화시키고 희화화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지난번 공천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은 안 나온다. 왜냐하면 오늘까지가 후보 등록이니까 당연히 경선에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런 식의 추대론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달라라는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한덕수 띄우기와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테마주의 주가 조작 같다 이런 비유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럼 누가 좀 의도적으로 띄운다는 건데 조작 세력이 누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까지야 뭐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예. 근데 뭐 주가 조작이라는 게 원래로 보면은 어떤 세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종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테마주는 좀 달라요. 그냥 뜬 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들어요.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건가요?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한 50명 가까운 의원들이 오 시장을 이렇게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 시장 주최 어떤 뭐 모임에 개헌 관련한 모임에 뭐 48명 뭐 참석했다. 뭐 숫자 다 셌잖아요. 예. 그 다음에 김문수 장관 모임할 때 56명. 일단 그것만 해도 저희 당 의원 수에 거의 필적을 해요. 근데 중간에 겹친 분들이 있잖아요. 뭐 상당수가 겹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네. 겹쳐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갑자기 한덕수 총리 쪽으로 가서 54명이라는 또 숫자가 나요. 그것도 아마 상당수 겹쳐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캠프에서 예. 돕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이 같아요. 숫자만 더하면 저희 당 의석수 300이 넘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르르 해서 여기도 뭐 샀다가 뭐 여기 했다가 여기 대기 걸어놓고 여기 뭐 공매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럼 어떻게 돼요? 예. 1초 이 수익을 못 얻잖아요. 네. 진득하게 하나 딱 놓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그걸 해야지 여기저기 하다 보면 단타 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당 국회의원들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모습들은 하다가 이제 장외 주식까지 빼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니까 네. 혼탁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테마주 등락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한 거죠. 예. 좀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행태를 말씀하신 거군요. 민주당에서는 근데 자신 있으면 나와라 이런 반응이신데 양파 껍질 벗기듯 검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재탄핵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무래도 앞으로도 안 하겠죠? 재탄핵은? 아니, 탄핵을 유도했는데 유도한 탄핵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원하는 대로 돼서. 나를 탄핵시켜 준다는데 그럼 사직하고
그 길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민주당이 알기 때문에 탄핵보다는 다른 식으로 고발을 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내가 보기에는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민주당은 꽃놀이패입니다. 사실은 꽃놀이패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든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든 이분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오히려 판이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의 지금 깨알같이 또 아니, 제 이준석 얘기를 들어보세요. 후보는, 예. 이준석 아이, 3파전을 했을 때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15 이상의 룸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1대1로 붙여놓잖아요. 20% 이상 차이가 다 나버려요. 오히려 제 네. 3지대 후보가 좀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남아 있는 것이 당연히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좀 당연히, 위험할 수 있다. 당연히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가장 두렵고 생각하기 싫은 그런 현상을 3자로 갔을 때 3자로 가면서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나왔을 때 그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예. 싫을 거예요. 네. 저기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십시오. 그 누군데요? 좀- 국민의힘 아니, 후보인가요? 지금 삼자 뭐 이런 말씀하시니까 네. 우리 다 웃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두 가지 프레임이 돈다고 했잖아요. 이 프레임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나와도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국민은 절대 이번 대선만큼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수부 검사 출신의 초짜 정치인 대통령 못 만듭니다. 그건 국민들이 내리에 딱 찍혀 있어요. 검사 캐릭터가 겹친다. 네,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을 하려고 하겠지만 예.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힘도 선거를 할 때 판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규모가 작다고, 그다음에 세력이 작다고 이렇게 얕보다는 큰일 납니다. 저는 그 검사라서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안 되거나 대통령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한동훈 대표야말로 우량주인 줄 알았는데 테마주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래요? 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옹립할 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찬성하지 않으면 당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선 공천권도 줬고 당대표로서 총선 이끌었는데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결과를 처음에 못 내놨어요. 그 두 번째, 본인이 당대표로 또 출마했잖아요. 결과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원래 테마주라는 게 그렇습니다. 투자한 만큼 수익을 많이 내고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투자를 했는데 쪽박을 차면 그게 삼류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뭔가가 됐을 때 성과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미 2번이나 대패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마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 표현을 한 대표가 좀 잘못 쓰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희석 대변인의 말을 짧게 듣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총선 때 공천권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졌다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계엄 때문에 이제 결국 뭐 당대표에서 쫓겨난 건데 그거야말로 뭐 한 대표가 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은 뭔가 이 우량주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회계연도 하나도 안 찼어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안 준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사이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 회계연도 채울 기간은 생기지 않을까요? 뭐 경선이 계속 진행될 거니까 이 한동훈 대표의 테마주냐 우량주냐 이 논란은 다음 주에도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